자, 오늘은 제가 키워드 하나로 월 순수익 1,300만원 찍은 썰을 한번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스토어를 처음 시작했을 때 되게 만만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전에 커피 머신기를 팔았는데 그 키워드에 맞춰서 올리기만 해도 팔렸었거든요. 이제 막 코로나가 시작되었고 사람들이 외부 활동이 차단되면서 그때 당시에 에어바운스라는 아이템이 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다 하고 시작을 했는데 한 달 동안 한 2개 정도 판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처럼 상품만 올리고 광고 돌리고 팔리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게 현실이죠. 그래서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싶어서 SEO를 좀 파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올려야 하고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죠. 그래서 5만 이상의 키워드에서 1등을 찍고 그 1등을 6개월 동안 놓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단순히 키워드 경쟁 강도만 알고만 했어도 좋은 결과를 쉽게 얻을 수 있었는데, 하지만 지금은 그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이해를 해야 경쟁사들보다 위에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면서 얻은 사례로 여러분들에게 상위 노출이 되는 원리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도 여러분이 하시는 현재 판매나 나중에 하실 때 진짜 도움이 되시리라 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키워드 하나로 어떻게 상위 노출을 했는지, 그거를 어떤 방법으로 제가 이제 월 순수익 1,300만원까지 찍을 수 있었는지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제가 경험했던 네이버 기준으로 먼저 이야기를 드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쿠팡하고 다른 어떤 오픈마켓도 같은 원리라는 걸 나중에 정리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여업을 했었는데요. 상위 노출의 원리는 매우 간단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가장 기본적인 그리고 근본적인 질문을 먼저 해야 합니다. 그래서 네이버 SEO 가이드인데요. 가장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사실 좀 간과하고 넘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네이버 쇼핑에서는 사실 정답을 다 요걸로써 나타내주고 있죠. 사실 여기에 정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설명하고 풀어내는 것에 차이가 있을 뿐이지 기준은 이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이 기준이 벗어나는 얘기들을 했을 때는 잘못된 정보라고 판단하셔도 무관합니다. 적합도는 상품명, 카테고리, 속성 태그 이런 것들은 대부분 키워드에 관련된 이야기들이고요. 신뢰도도 마찬가지로 키워드, 그리고 상품명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네이버 쇼핑, 페널티에 대한 것, 배송이 늦는다든지 아니면 이제 질문에 대한 답이 늦는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페널티가 먹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사실 인기도입니다. 인기도는 클릭수, 찜수, 판매 실적, 리뷰수, 최신성 이렇게 이루어진 점수를 총합한 게 인기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경험을 더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에어바운스로 소싱했을 때 한 달에 초반에 2개밖에 팔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키워드에 해당 순위는 10등 밖이었고요. 그런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어바운스는 가격이 비싸서 대여로 주로 소비자들이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카메라 대여점을 제가 이용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생각해보니까 그 가게도 카메라 두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상품 판매 같으면 그냥 주문서 쓰고 대리점에서도 며칠 걸린다고 하고 보내줄 텐데, 하지만 대여는 조금 다르죠. 재고가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분명 경쟁사들이 가지고 있는 재고수가 있겠다 싶어서 그때 재고수를 파악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팔리는지 파악을 조금 세밀하게 조금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쟁사 재고 파악을 어떻게 하냐 하면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들어가서요. 이제 이건 대여업 기준입니다. 왜냐면 대여업은 재고수를 9999로 맞춰놓기가 조금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고의 수가 5개인데 6개 주문이 들어오는 순간 하나는 취소를 해야 돼요. 자, 취소를 하게 되면은 페널티가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해당 이제 고객에게 또 전화하는 것도 일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대여업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10개를 갖고 있다고 하면은 1개의 안전재고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9개만 등록을 해놓죠. 대여업은 조금 다르구나 해서 재고수를 파악하고 경쟁자들의 이제 판매 건수와 재고수를 대략 어느 정도 파악하는데 999개를 주문을 하면은 이런 메시지가 나와요. 재고가 1개 이하로 구매해주세요. 그러면 여기는요, 1개 이하만의 재고가 남아있다.
라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요거를 한 1주에서 2주 정도 한번 사이클을 돌려보니까 경쟁자들의 재고 파악이 조금 가능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얼마나 팔리는지도 제가 파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별짓을 다 했는데 이거를 파악하고 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제가 이 경쟁사보다 많은 재고를 갖고 있어야 되고 많은 판매를 일으켜야지만이 상위 노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걸 파악하면서 제 위에 8위, 9위의 경쟁사보다 일단 무조건 더 팔아보자라는 각오로 인스타 광고도 하고요. 네이버 광고도 하고요. 심지어는 오후에는 아파트 전단지까지 돌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판매량이 조금씩 늘었고 순위가 조금씩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깨달은 게 하나 있었는데요. 제가 판매 건수가, 즉 구매 건수가 10건이 되고 경쟁사가 5건인데도 순위가 안 바뀌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뭐지 하고서 또 연구를 해봤는데 구매 건수, 즉 판매 건수도 되게 중요한데 결국에 중요한 거는 이 매출입니다. 제가 10건을 팔고 경쟁사가 5건을 팔더라도 순위가 안 바뀌는 걸 확인해봤더니 매출에서 차이가 있더라고요. 이 경쟁사는 하나에 4만원에 팔았고요. 저는 하나에 만원에 팔았습니다. 그래서 판매 건수가 아무리 올라가도 이 매출에 닿지 못하면은 그 순위가 바뀌지 않는 걸 확인했습니다. 요거를 확인하게 되니까 네이버 입장에서 그들이 가장 큰 목표가 무엇일까? 사실 그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이버에서 가장 큰 목표는 무엇일까요? 사실 그들도 돈을 버는 것입니다. 즉 판매 수수료가 많이 나오는 판매자들에게 더 높은 상위 노출을 시켜줌으로써 네이버도 돈을 버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100원짜리를 100개 파는 것보다 1만원짜리 10개 파는 게 네이버 입장에서는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판매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매출이 중요하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매출을 올리려고 새로운 제품을 제가 직접 디자인하고 제작해서 남들보다 좀 한 발 빠르게 재고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없는 모델이다 보니까 비싸게 가격을 받을 수 있었고 그 결과 구매 건수가 적더라도 순위가 팍팍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순수익 1,300만원을 달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매출은 한 2천만원 정도가 나왔는데 사실 대여업은 순이익이 굉장히 높습니다. 60% 정도 제 인건비 빼고 못 빼고 다 빼서 순이익이 한 60%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겪고 이커머스에서 가장 큰 핵심을 깨달은 게 뭐냐면요. 모든 플랫폼들의 목적은 돈을 벌기 위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점에서 보면 결국 핵심은 상위 노출을 시켜주는 것은 매출이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나 상품명을 짓고 어떤 이 페널티에 관한 것들을 관심을 갖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들도 중요하지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결국엔 매출입니다. 쿠팡도 마찬가지고요. 따라서 우리가 플랫폼에 대한 어떤 SEO를 계속 심화 과정까지 거기에 매몰돼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중요한 것은요. 이 제품이 지금 사람들에게 선택받을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스토어에서 잘 팔리는 상품은 웬만하면 쿠팡에서도 잘 팔리고요. 결국에 경쟁사를 알고 경쟁사랑 같은 제품의 퀄리티보다 조금 높은 이점을 제시하고 비슷하게 상품 등록과 광고를 한다면은 그 경쟁사만큼은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당장 실행해보는 사람과 보고 그냥 넘어가는 분들이 갈리실 겁니다. 저도 늘 어려움에 부딪히고 지금 현재도 항상 문제의 연속인 것 같은데 차이는 하는 자와 안 하는 자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통해서 힌트를 얻고 당장 달려가서 경쟁사 파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대업이 아니더라도 경쟁사 파악을 통해서 올리는 방법들이 있겠죠. 조금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실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이제 PPT를 통해서 제가 어떻게 상위 노출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그리고 좀 이렇게 맥락적으로 설명을 해드렸는데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은 또 시연을 하면서 조금 더 자세한 영상으로 찾아뵙는 띵사이트가 되겠습니다. 뭐 여기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띵사이트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